안녕하세요. 장안평 중고차 재개발 조합장 이종일입니다. 제 소개에 앞서 장안평 중고차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라는 그 특수관계 속에서 조합장 혼자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조합원 모두가 혼혈제돼서 한마음으로 헤쳐나가야 우리는 중고차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한 30년간 건설회사를 직접 운영했고 또 도시계획과 도시행정을 전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설회사 운영 능력과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해 마지막까지 장안평 중고차 재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김진수 교수입니다. 그래도 먼저 장안평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장안평 중고차 시장 일대를 이전에는 중고차 산업 중심지에서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된 중고차 관련 시설을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복합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안평이 도시재생에 아주 중요한 테스트베드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역사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한참 발전됐을 때 중고차 시장이 정말 서울에서 어찌 보면 가장 활성화되고 번창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제 중고차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 때문에 이제 최대 유익이 다시 말해서 쇠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러한 좋은 장소적 중요한 요지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으로도 말하자면 많은 일자리라든가 또는 좋은 주거 환경, 이러한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가 업무, 이 복합 기능이 충분히 갖춰진 그런, 다시 말해서 도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안평 역세권이고 또 동쪽으로는 중랑천, 앞으로 중랑천의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공활화되면서 또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부지 남측에 서울숲 2배 반이 넘는 서울시 오염 처리 시설들이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그런 미래의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부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입장으로도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주거와 상업과 업무 기능이 융복합될 수 있는, 그러면서 자동차 중고차 시설 그 산업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2, 13년 전에 중고차 시장 환경을 적용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 그러나 지금은 전자상거래라든가 이 중고차 이 매매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미래는 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겁니다. 이런 모빌리티 산업이. 따라서 이제는 이것을 혁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종일 조합장께서 조합장이 되신 이후로 이러한 사업성이 없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개발 형태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지금 현재 사업이 될 수 있는, 종전에는 사업이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해결은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장안평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건지는 조합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해결이 어떤 부분이 좀 되면 좋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유통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풀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는 또 그 자동차 관련 시설 50%를 지정 정도로 그 묶어놨기 때문에 더더욱 또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장안평 중고차 재개발 입장에서는 우선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문제가 조합원들에게는 주요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고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과 함께 서울시 그 주택복급 그 시체계도 또 동참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조합에서도 재개발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 왜냐하면 비단 장안평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재개발 사업 현장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용도 지역에 관련된 그런 변경 문제. 그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장안평을 기준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들이 꼭 알아야 될 이런 포인트. 지금 이종일 조합장님 같은 이 도시와 도시계획, 또 주택, 더군다나 건설회사에 30년 동안 실제로 경영을 해본 이런 전문가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의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으시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특히 용도 지역에 있어서 종전에 일부 상업지역이 있었는데 유통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용도 개발의 한계성, 더군다나 또 지정 용도가 50%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벌써 파악을 하시고 서울시와 구청에 아마 매일 끊임없이 아마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진짜 이거 문제가 있다. 그제서야 깨닫고 따라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 수법을 바꾼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엄청난 사업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건 대단히 이거는 도시계획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또 서울시나 또 구청을 제가 알기로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다니시면서 이러한 종전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파기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 사업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우리 장안평 이종일 조합장님의 사례를 보듯이 우리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님들이 그러니까 뭐 업체한테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본인이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매우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그래도 그 조합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재개발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에 계신 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장안평 중고차 재개발 사업에 보궐선거로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사업 방향이 어떤 사업성 검토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뭐 3년, 4년 흘러봐야 맨날 원점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장이 된 후에 우선 첫째 이제 우리 토지의 내역, 아까 조그마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96년도 이전에는 일반 상업지역이었었어요. 근데 이 조합원 전체가 일반 상업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상업지역이었다는 그 근거와 그다음에 여기는 중고차 시장이다 보니까 서울시 수도권 중고차 거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한 24대 정도만 전시를 하면 이게 평당 1,000만 원만 따져도 한 270평 정도가 이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7억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매매되는 중고차 시장 24대를 전시할 수 있는 것은 한 10억밖에 안 돼요. 양재동 기준해가지고. 이건 뭐 처음서부터 사업성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서 교수님도 찾아뵙고 뭐 여러 군데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하면 너무 황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적정한 주차 대수가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를 허가받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최소 기준이 예를 들어 24대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데에 2배, 3배라면 당연히 경쟁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건축비나 이런 비용이 총 수입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마이너스 비례율. 제가 이건 전국에서 마이너스 비례율 나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사업성 분석 이렇게 해보고 수백 군데 전국에 1000군데 넘는 그런 사업성 분석을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비례율 마이너스 나온 것은 처음 봤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 조합장님께서 아시고 이런 사업성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된다. 그 용도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든 개발 수법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아시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게 지금 엄청난 대전환점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어려울 때 조합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나 어떤 그런 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중희 조합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전문가, 자기 본인이 전문성이 있는 건 참 어려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솔루션,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되게 그 관련 업체들에 의존을 하죠. 그 관련 업체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사업권을 따면 그 자체가 뭐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그런 것에 물론 노력도 하겠지만 그렇게 이중희 조합장님 같이 자기 재산이고 또 조합원들의 그 엄청난 그런 희망, 수건 이거를 해결하기는 그 아무래도 업자들보다는 그 주민들이 더 자기 소유자가 더 간절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합장님은 자기 보궐선거로 선임이 되셔서 그 조합원들의 간절한 어떤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수법 이것을 계속 알아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거 이게 지금 매우 큰 일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조합장님 되시고 나서 그래도 혼자 공부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과정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본인이 잘 모르니까 전문가분들한테 찾거나 이런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조합장 되시고 나서 원래 경력도 좋으시지만 이 정비사업 관련돼서 좀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 건대 도시정비 전문가 과정도 수료를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이 내 재산 가치가 사실 그 기본적인 것은 지켜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업성의 문제인데 이 사업성 문제를 그동안 저도 제가 조합장 되기 이전에도 많이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성 문제를 그 웬만한 사람들은 어려워해요. 그래서 나름 또 그쪽에 살짝 조금 아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또 노력해보니까 이게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감정평가사 더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마이너스 18.6%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은 뭐 했는지 여기서부터 또 일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많은 과정을 또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전문가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알아야지만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어떤 전문 과정이나 이런 것도 중간중간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소위 평생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 산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정책이나 법 제도가 그야말로 망고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 따라잡기, 새로운 정책이나 법 제도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중희 조합장님처럼 끊임없이 이러한 새로운 어떤 법 제도, 개발 방법이나 이런 변화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신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 조합장님도 지금까지 내가 조합을 이끌면서 조합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그 조합원들을 이제 설득하고 이제 사업 방향을 일관성 있게 그 이끌어가는 것이 네네. 예, 가장 중요한 그 조합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조합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책임이자 또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PMIS 업체가 선정이 되면 효율적인 그 사업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합을 체계화시키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조합원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은 이런 부분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그 조합장으로서 집중하고 있는 우리 장안평 사업의 어떤 부분이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 장안평 이제 그 중고차 재개발 사업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에도 나왔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계획 변경이 진행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밟아지는 거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조합 운영에 대해서 내적, 외적으로 이제 각 분야별 그 최고의 인적 자원을 확보해서 기획이나 그 대외 협력, 소통,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무 등을 이제 역할을 각자 분담해가지고 조합 운영을 전문성과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제 집중하고자 합니다. 조합장님께서 신속하게 빠르게 일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전문가로서 조합이 신속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지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합에서 네. 그렇게 빠르게 해야 되는 이유. 정비 사업에서 있어서 성공의 핵심 요인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신속통합계획 하듯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그게 곧 사업 기간이 돈이다, 시간이 돈이다, 뭐 이런 격언도 있듯이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첫째, 조합장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력과 또 부지런하게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또 협력사들, 예를 들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나 설계회사나 도시설계업체, 이런 업체들을 자주 이렇게 함께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장님의 전문성. 그래서 그 사업 시기를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3개월 전에 입주 완료한 반포의 메이플자이, 그건 신반포 4지구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시켰다면 최소한 거의 8억에서 10억 그런 재건축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조합장이나 조합집행부가 그야말로 이쪽 분야 공부를 해서 신속하게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 처분을 해서 접수를 하면 재건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을 면제하도록 그 한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갔습니다. 바로 이처럼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신속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협력업체들을 다 통솔해서 그 각 분야별, 도시업체는 도시 설계를 빨리 정비계획 변경, 그다음 설계회사는 설계를 빨리 하도록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은 이러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빨리 하도록 지시를 하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홍보입니다. 홍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조합원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사회, 이사 구성원, 그다음에 대의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이 상황을 매번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결국은 조합장이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신뢰를 받습니다. 신뢰를 받으면 결국 이사회나 대의원회, 조합원 총회 열었을 때 항상 높은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핵심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을 운영할 때 조합장의 리스크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또 해임도 쉽게 되고,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또 그렇죠. 있었고요. 이따 한강매션. 말씀해 주실 텐데,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조합장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현재는 이제 어떤 결정 사항, 그 예산 또 집행 내역 등은 이제 서울시 정보몽땅에 우리가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비의 과정도 지금 이제 계략적인 중요 일정은 이제 뭐 소식지나 그다음에 그 설명회, 문자 공지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하고. 그 이제 PCM 업체가 선정이 되면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고 또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예,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삼겠습니다. 사실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그 방법도 잘 모르고 그렇죠. 교수님께서 그런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와 또 어떤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지 방금도 이제 홍보 얘기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장이나 이제 조합 임원들이 이제 열심히 조합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혼자만 알고 뭐 몇 소수만 알면 조합원들이 상당히 불신하게 됩니다. 이 정비 사업의 과거의 경험이 어차피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그런 불신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요즘은 시스템으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정보몽땅에 반드시 각종 업체 선정 및 계약이라든가 또 이러한 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한다든가 조합원 총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걸 매번 올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자금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때그때 올려야 되지 안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그 조합에서 조합장은 열심히 일부에서 일을 하는데 상근하는 조합 임원이 그러니까 조합장이 올곧게 하니까 업자들의 청탁을 안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근하는 임원에게 접근해서 그 결국은 그 조합장을 부심 탄핵하려는 아주 그 소위 악마의 어떤 습격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조합원들이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소위 착한 조합장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악덕 상근 임원이나 또는 업자들이 붙어서 결국 조합원들이 분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권 개입하려는 세력들을 철저히 차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종윤 조합장께서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홍보를 그때그때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거의 알게끔 심지어 이 모바일로도 조합원들이 즉각 그 실시간으로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게끔 아마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소위 악마들의 습격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합원들이 철저하게 똘똘 뭉쳐서 조합장이 잘하면 어떤 지지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나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나요? 그렇죠. 모든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는 항상 여기 사실은 이권 세력이 개입하려고 그래요. 업체들이 자기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합장을 소위 불심 탄핵시켜서 무너뜨리고 여기에 자기가 그 심어놓은 뭐 상근 이사든 조합원 중에서 그렇게 해서 불신 탄핵하게 하고 그다음에 업체도 자르고 자기가 업체가 선정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조합이 어쨌든 설립이 되고 나면은 악마의 존재들이 끓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그 리스크 방지는 홍보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홍보, 조합원들과의 직접 대화. 그렇죠. 그런 것도 홍보. 예, 맞습니다. 그렇죠. 홍보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그런 대면으로. 그렇죠. 간담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좌담이 뭐 주민 설명회, 네네. 조합원 설명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조합원들을 스킨십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또 전문 그 기관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오늘 대담 같은 경우도 조합장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이제 예를 들면 저나 또 다른 전문가들처럼 그러니까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평가하고 그랬을 때 좀 조합원들도 객관성이나 전문성 뭐 이걸 이제 또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뭐 최근에도 뭐 조합장의 그 어떤 뭐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의도적으로 해임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원들이 구성돼서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조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합원들이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내막적인 거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비일비재가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저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크게 뭐 나를 잘 따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지지 기반이 확고하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언제 어떻게 그렇죠. 그 매우 중요한 질문이신데 사업성이 높을수록 이권 세력들이 개입하려고 무지 노력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정비사업조합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사업이 마이너스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도 별로 업체들도 없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조합장께서 이제 정말 이제는 이 다른 재개발처럼 최소한 그래도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도시정비, 그러니까 도시정비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수립되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성동구에서는 거의 그런 방향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용도 지역도 옛날 유통상업지역 그 부분을 최소한 50% 정도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매우 그런 큰 일이었죠. 다만 이제 지정용도 부분을 이제 어떻게 또 개선하냐. 이 문제는 서울시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지금 조합장께서 풀어가기 위해서 뭐 전문기관 업체도 선정하고 뭐 여러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성이 있어 보이면 이제 대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소위 악마의 습격 내지는 이권 세력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조합원들은 이렇게 조합이 분열되고 이권 세력이 개입하다 보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조합원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통하면서 조합장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장안평 사업이 어쨌든 이제 뭔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재개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로 보시는지. 그 이제 중고차 그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그 고객 지원 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미래형 그 산업단지로 이제 그 탈바꿈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업단지가 그 서울숲과 연결돼서 서울숲 약 2배 정도의 그 지상화공원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상이 이제 공원화가 되면 거기에 이제 각종 문화시설과 이제 연계해서 주민들의 그 삶 질에도 그 항상 그 향상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장안평 이제 중고차 시장 일대를 미래 서울 그 동부권 그 랜드마크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 바람입니다. 이 사업이 뭐 어떤 가치가 있으면 좋은지 내지는 또 서울시에서의 추진이 꼭 돼야 되는 그 이유, 뭐 당연히 이제 구나 뭐 시나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 되는 이유 이런 그래서 결국엔 어떤 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부지는 이종유 조합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측으로 그야말로 한강, 그다음에 청계천과 중랑천이 또 합수하는 합수부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국공유지, 다시 말해서 하천부지, 특히 서울시 수관리,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서울숲 2배 반 정도에 거의 해당하는 부지이고 또 동쪽으로는 물론 저 멀리 뭐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이 다 인접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중랑천의 동부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하화됩니다. 그러면서 중랑천이 정비되면서 다 공원화되면서 여기에 또 물이 엄청나게 깨끗해졌고 이러한 소위 워터택시라든가 이러한 어떤 수상교통에 또 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소위 UAM이나 AAM 이런 미래의 그 항공의 어떤 허브로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소위 주거와
문화와 산업이 함께 융복합될 수 있는 소위 거점, 그 허브가 될 수 있다. 거점,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가치는 지금과 미래는 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동북쪽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교수님은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동북의 발전이 장안평과 연계해서 조금 어떻게 변화하면 좋은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이른바 서울의 강남축, 네. 다시 말해서 지금 한전 부지로 개발되고 있는 소위 삼성역 일대, 그 종합운동장과 이쪽이 소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 GBC, 그리고 지하 3만 평의 지하 도시와 탄천 그쪽에 그쪽 개발이 되는 또 UAM, 그리고 거기에 어떤 포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데 실제로 강남 쪽은 그렇지만 강북은 특히 없고, 따라서 물론 용산이나 이쪽도 좀 일부 이제 있습니다만은 동북부 쪽에서는 정말 여기는 한강과 중랑천의 그 여러 입지적 조건이 너무 좋아서 서울시가 정말 잘 따라서 조합해서 선제적으로 그러한 미래의 어떤 교통 허브로, 그래서 미래의 주거와 산업, 모빌리티 산업에 또 그다음에 어떤 문화와 여가, 상업 이런 것들이 함께 융복합 개발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 그러면서 이게 그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당연히 이득이 가면 좋겠다 이런 건데, 장안평의 중고차 매매센터의 이름에 맞게 교통의 허브, 이렇게 했을 때의 장안평 재개발 사업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시는지. 저는 중고차는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단지 이제 이거 사업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중고차라는 그 매매장은 공간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간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중고차 전시장이 초역세권인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게 약간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보면 중고차 그 전시장은 거의 그 지방, 그 사이드 쪽에 전부 다 그 현대도 이렇게 다 나가 있는데, 우린 초역세권 부지에다가 중고차 관련 시설을 50% 이상을 이제 거기다 건축하라고 하니까 처음서부터 이거는 재개발을 하라고 하면서 재개발을 하지 못한 구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그 교수님 다 말씀하신 것이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핵심을 이종일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소위 중고차 산업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굳이 중고차 전시장을 그 비싼 도심에, 여기에 지금 사실은 좋은 주택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특히 여기는 정말 초역세권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주거 공간이기도 하고, 또 산업 공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업, 그런 문화, 그런 정말 좋은 요지인데 쓸데없이 그런 전시를 하거나 이를테면 중고차를 전시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으로서 말하자면 쓴다는 것은 너무나 낭비다. 그것은 사실은 얼마든지 요즘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실제 물건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소위 가상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메타버스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현대화시키고, 현재화 아니라 미래에 아주 첨단화시키고 ICT 기술을 활용해서, 그리고 실제 실물은 물류단지에, 그거는 수도권이나 이쪽에 물류단지에 보관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연구시설 같은 건 좋아요. 예를 들면 미래 소위 말해서 플라잉카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드론 택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기 강남 그쪽은 소위 UAM 포트를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AAM 포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정비하고
여러 뭐 기술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 공간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미래 그 모빌리티 산업을 첨단 그런 미래 교통 산업으로 뭐 전기차를 포함해서 플라잉카나 뭐 드론카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특화된 그런 연구 시설 내지는 그러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경정비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한다든가 그런 서울시 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어떤 고부가가치의 그걸로 개발 가능하다. 그래. 마지막으로 그 조합원 분들에게 어떤 이익을 이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최근 이제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들도 이제 시공비나 인건비, 이 자재비 등이 이제 상승 문제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실정입니다. 이 공사비 상승 문제는 2020년도에 100 정도, 기준이 100 정도였었는데 2025년도에는 130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든 간에 건축비 상승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당면해 있고, 이런 외적인 그 환경 변화로 이제 우리 재개발 집행부도 모든 이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이제 공정한 보상과 또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꼼꼼히 설계하겠습니다. 특히 조합의 이익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이익이라는 원칙을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책임 있게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이익 돌아갈 수 있게 가능할까요, 교수님? 이중일 조합장님의 철학이고 반드시 저는 지켜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기대도 되고 또 관심 있게 또 우리가 도와드리고 지원할 것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